월도 스님 안녕하세요. 저는 마음고생이 많아 스님 방송 자주 보게 됩니다. 방송 보다가 저도 스님께 하소연 겸 지혜를 좀 얻고자 이렇게 글 남겼습니다. 저는 올해 결혼 10년 차고요. 두 아이를 둔 직장맘입니다. 결혼해서 살다 보면 다들 여러 가지 힘든 고비들도 많겠지만 저는 남들한테는 차마 이해하기 힘든 고민이 있어요. 제가 워낙 자존심이 좀 세서요. 그 고민, 저희 남편 때문인데요. 남편은 직장 생활 열심히 하다가 비전이 없다고 느꼈었는지 5년 전 공부를 하겠다며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저와 심각하게 의논하진 않았지만 2년만 전업으로 공부를 하고 싶다고, 그래서 자격증만 따면 호강시켜 주겠다고 하길래 그래, 그깟 2년 좀 더 허리 뒤 졸라매고 일하면 좋은 날 오겠지 싶어서 제가 쿨하게 허락을 했습니다. 다행히 결혼할 때 시댁에서 집을 마련해 준 덕분에 집 걱정은 없었고요. 맞벌이 4년간 모아놓은 돈도 조금 있어서 큰 마음을 먹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지나온 시간이 언 5년. 남편은 자꾸 시험에서 낙방을 하더라고요. 아이들은 계속 커가고 남편 나이는 먹어가고 말려야 할지 계속 응원을 해야 될지 도통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꽤 지나니 친정에서는 이제 그만하고 빨리 취업하라고 눈치도 주고요. 근데 문제는 나이 40에 취직도 이제 쉽지가 않고 시험 포기하라고 하면 사업하겠다고 할까봐 전 두렵고 여러 가지 걱정들이 많습니다. 남편이 워낙 고집도 세고요. 가부장적이고 보수적이라 집안일도 별로 안 도와줘요. 그래서 저는 점점 더 지쳐가고 있고요. 무슨 수험생 아들 둔 것처럼 혹시나 시험 잘못 치를까 오히려 제가 남편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스님, 올해도 시험 날짜를 받아두고 있는데 안 되면 어쩌지요? 답답한 마음에 사연 올려봅니다 하셨습니다. 이런 가정이 간혹 있거든요, 스님. 그 뜻을 또 쉽게 꺾지는 못하겠고 그렇다고 5년이라는 시간이 짧은 시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너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연으로 상담을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결혼을 할 때는 뭐 탄탄한 직장, 또 시집도 살만한 삶, 뭐 집까지 마련을 해서 결혼을 시켜줄 정도의 여유. 그러니까 뭐 이 집에 가면 별 무리가 없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결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현실이라는 자체는 이상하고는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문제는 현실적 부분으로 완벽하게 세팅되어진 환경 속에서 내가 평생 동안 별 무리가 없겠다라고 하는 계산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정말 어떤 경우가 있어도 바꿈지 않고 살 수 있는 부분이 성실함과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믿음으로 통해 가지고 뭔가 관계를 이렇게 가져갈 필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개 보면 다 이렇게 완성되어진 환경 속에서 시작하려고 하는 의지가 많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도 남편이라고 하는 분이 어느 정도 실력도 있는 분이고 어느 정도 능력이 있는 분인 건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끈기가 없는 거예요. 내가 좀 고생스러워도 참고 견디고 조금 비굴해도 참고 견디고 뭐 이런 부분이 필요하잖아요. 그걸 그렇죠. 우리는 뭐라고 인내라고, 인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인내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인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익숙하지 않은 어떤 그런 부분이 환경에 있는 분이 아닐까. 또 이제 이래 보면 가부장적이고 또 뭐 전통적으로 남자다 여자다라고 하는 부분에 차별이 완전히 좀 강한 이런 인식이 돼 있다라고 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느껴지는 모습을 보면 자기 집에서 그래도 부모로부터 대접받고 컸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내에게 희생 같은 것은 상상도 못하는 부분을 지금 이야기 속에서 충분히 느낄 수가 있는 부분들인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지금 바꿔달라고 못 그러잖아요. 어쨌든 속을 상하겠죠. 2년 정도만 공부하면은 정말 완벽하게 자격증 따서 남보라는 듯이 살 수 있는 어떤 환경 속에 너를 먹여 살리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현실은 생각하고는 다른 거예요. 네. 이 남편인들 그렇게 안 해주고 싶겠냐고요. 근데 해도 안 되는 걸 어쩌라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지금 어디를 비켜갈 수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은 무조건 안 된다고 하는 부분으로 지레 걱정을 할 것이 아니고 너는 할 수 있어 라고 말해 주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거기다 대고 못하는 사람에게 너는 왜 그것밖에 안 되냐고 비난을 하면
그 남자는 이미 비난받는 순간에 본인이 잘못한 부분 다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다 그 셈이 다 끝나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히려 안 되는 당신이 너무 힘들 것 같다라고 위로해주고, 그렇지만 우리 포기하지 말자라고 하는 걸로 오히려 격려해주고, 그래서 남편이 더욱더 정신 차려서 공부하거나 내지는 정신 차려서 직장을 잡거나 내지는 현실적 부분이 환경 속에서 뭔가 해결의 의지를 가져갈 수 있는 부분으로 남편을 어떻게 해야 돼요? 독려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대개 보면 이런 경우 정도가 생기면은 남편을 비난해도 객관적으로 충분히 평가를 받을 것 같아요. 아, 지나가는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네 남편보다는 네가 잘했대라고 이야기를 한번 들었다고 칩시다. 그럼 들었다고 해서 무슨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웃집에 누군가가 나를 대신 살아줄 것도 아닌데. 어쨌든 잘났든 못났든 내 남편을 통해서 나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을 소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면 오히려 남편을 화나게 하거나 비난하기보다는 오히려 독려하고 격려하는 부분이 답이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부분은 그냥 막연히 기다리지 말고 아내의 지극한 정성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 부처님께도 기도라도 좀 해보자. 왜? 세상은요, 실력만 있다고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맞아요. 운이라는 것도 좀 있어야 되잖아요. 대개 보면 좀 운이 있으면 조금 실력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그날 따라서 컨디션이 좋아가지고 옛날에 봤던 것도 시험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네네. 또 운이 없으면 평상시 아주 실력이 있었던 사람인데도 하필이면 그 순간에 머리가 아파가지고 맞아. 소위 알린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다는 얘기를 왕왕 듣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부분을 위해서라도 아내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은 뭘까요? 기도해 주는 거예요. 우리 남편 정말 공부 좀 열심히 해서 집중력을 통해 가지고 좋은 성적으로 이런 부분에 시험에 좀 합격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걸로 축원을 드릴 필요가 있지 않겠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좋은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좋은 기운이 오게 돼 있어요. 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 누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이 정말 되는 게 없다고 너무너무 짜증난다고 그러면 이웃집에서 돈 빌려줘, 안 빌려줘? 안 빌려줘요. 저 집 곧 망할 건데 누가 빌려줘? 네. 근데 내 집 안에서 아무리 힘들어도 겉으로 정말 드러내지 않고 따뜻한 기운을 만들어내다 보면 이웃집에 있는 사람들도 내가 좀 돈이 필요한다 그러면 그 집 돈 빌려줘, 안 빌려줘? 빌려줘. 믿음과 신뢰가 가거든. 그렇듯이, 그렇다고 해갖고 남 속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내가 인상을 짜고 내가 내 삶이 힘들다고 호소를 하고 이야기를 한다는데 누가 도와줄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이 풍진 세상은 어쨌든 내가 내 힘으로 버텨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삶이라면 좋은 마음을 내고 좋은 말을 하고 좋은 어떤 그런 생각을 했을 때 좋은 기운이 올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자는 얘기죠. 네네. 그래서 남편이 속상하게 하더라도 너무 비난하지 말고 좋게 이야기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남편, 당신이 나보다 더 힘들지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여유로운 좀 아내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러려면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자꾸 부처님한테 의지해야 돼요. 네네. 내가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부처님 전에 축원드리기 기도를 하는데 어찌 뭐 나쁜 일이 생기겠어? 반드시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을 거야라고 하는 그런 긍정적 사고가 필요하고, 그런 사고를 통해서 남편과 아이들도 이렇게 격려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가다 보면 아마 저 시집에서 찾아보면 나름은 날마다 안 된다고 뭐 얼굴에 도끼가 프로쪽쪽해서 왔다 갔다 하면 도와주고 싶은 생각도 없을 텐데 네. 남편이 그렇게 공부만 하고 있는 부분을 시부모들도 분명히 받아볼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며느리의 얼굴이 그늘이 안 지고 생글생글 웃는 모습으로, 격려하는 모습으로, 서로 위로하는 모습으로 사는 걸 보면 감동을 할까요, 안 할까요? 와. 당연히 감동하게 돼 있죠.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무슨 일이 있어도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는 힘들다고 해서 그 힘든 부분을 겉으로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조금은 여유롭게 지혜롭게 좀 세상을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용기를 가지고 희망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네. 어떤 사람은 그런 남편이라도 있으니 다행이지 그런 남편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인지 몰라요. 그 남편까지도 희망까지도 없이 그냥 아니, 남편 없는 자리는 본인이 반장이고 이장하고 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반장이고 이장하고 다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다행히도 내 남편이 그래도 보다 나은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보다 나은 어떤 미래를 위해서 공부하고 노력하는 부분만을 보더라도 거기서 우리는 뭘 가질 수 있어요? 희망을 가질 수 있잖아요. 와. 그래서 너는 안 돼 라고 말하기보다는 너는 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그런 소위 부모가 됐으면 좋겠다.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이 보면은 그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그래서도 그 시골에 무지렁으로 살고 있는 자기 남편을 무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남편이 어딜 멀리 나갔다 들어오면은 그 남편의 밥을 만들어 가지고 아랫목에다 묻어놓고 남편을 기다렸지 않나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아버지를 기다리면서 그
아이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요? 세상에 무지한 게 너의 아버지다. 해도 해도 안 되는 재수없는 게 너 아버지다.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그래도 세상에 훌륭하게 너의 아버지다. 어? 때를 못 만나서 그렇지. 맞아요.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모른다라고 아버지 칭송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아버지 헛기침만 들어도 자식들은 그 아버지 존경하는 마음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가장은 가장이에요. 비난하는 가정을 만들지 말고 가정을 존경하는 가정을 만들고 그 가장이 정말 가장으로 대접을 받으려고 이렇게 해주다 보면 그 가정은 자기 자리를 반드시 찾아가게 돼 있다. 그래서 자녀를 부를 때도 비난하지 않았거든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이 자녀를 부를 때도 절대 빌어먹을 놈이라고 안 그랬어요. 야, 이 부자가 될 놈아 그랬죠. 그러니까 쓸모 있다고 이야기하면 쓸모 있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하물며 내 남편인데 남편이라고 하는 부분을 좀 더 잘 살고 보다 풍요롭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그 남편이 뭔가 시행착오를 조금 일으킬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 살다 보면 그릇도 깰 수 있고 물도 엎지를 수 있는 거지 항상 안전운행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네네. 잘하려고 목표를 세운 부분이 시행착오를 일으킬 뿐이지 그가 안 하는 건 아니니만큼 오히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과 용기를 주는 부분이 우선시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가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바보 온달을 다 버린 사람이지 않나요? 근데 정말 저 바보는 쓸모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평강공주는 그를 남편으로 잘 받아들여서 그 바보 온달을 잘 가르쳐서 국가의 소위 장군이 될 수 있도록 장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활용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이 세상은 영원히 쓸 사람, 영원히 못 쓸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조금 부족한 사람도 독려하면 쓸 수 있는 부분이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면 오히려 그에게 독려하고 그에게 찬사를 보내서 희망을 이야기하고 그 희망으로서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 진정한 부부의 모습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월터 스님과 함께하는 BTN 직문직설 당신을 응원합니다. 오늘은 직장에 다니고 계시는 30대 불자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스님, 전 군대에서 불교와 인연을 맺어서 힘들 때마다 법당에서 기도하며 또 스님의 법문을 들으면서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저의 고민은요, 이렇게 좋은 거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은데 그 방법을 잘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스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주 훌륭한 청년인 것 같아요. 네. 군대에서 만난 이 불심을 가지고 이제 제대 이후에도 주변의 누군가에게 불교를 가르치고자 또 알려주고자 애쓰는 그 마음이야말로 아주 훌륭한 불자의 마음가짐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불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가르침 중에 육바라밀이 있죠. 육바라밀 중에 보시바라밀이 첫째거든요. 그 보시바라밀 중에 첫째가 뭐냐면 법보시입니다. 법보시는 바로 부처님의 진리를 모르는 사람에게 부처님의 진리를 가르쳐주는 행위를 우리가 법보시라고 얘기합니다. 법보시를 하는 방법 궁금하시죠? 네.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불교 텔레비전에 이 스티커를 준비를 했거든요. 이 스티커를 보면은 불교 텔레비전 채널이 쫙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바로 전화를 지금 자막에 나가는 전화번호를 전화 주시면 전국 사찰 개인에게도 많이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에게 이 스티커를 많이 나눠주시면 불교 텔레비전을 모르는 많은 불자들에게 불교 텔레비전과 인연을 맺게 할 거고 그 인연을 통해서 법문을 듣다 보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완벽한 법보시가 될 겁니다. 와, 그렇습니다. 지역마다 다른 우리 집 TV 채널 꼭 확인하셔서 자나깨나 부처님 가르침과 항상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나깨나 뭐라고요? BTN! 네, 월터 스님과 함께하는 BTN 직문직설 당신을 응원합니다.